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우의 KK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미러 골드 색상이 인도에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Z 플립의 미러 블랙, 미러 퍼플 색상을 인도에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미러 골드 색상은 20일부터 삼성전자 인도 웹사이트 및 전국 소매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09,999루피, 한화로 약 185만원입니다. 한편 갤럭시 Z 플립은 6.7인치 폴더블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8GB 램과 256GB 스토리지를 장착했습니다. 내부에는 1000만화소, 외부에는 1200만화소 2개의 듀얼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개한 갤럭시 S20 시리즈 커널 소스에서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의 코드명이 포착됐다고 샘 모바일 등 외신이 XDA 디벨로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커널 소스에서 포착된 코드명은 프로젝트 XYG, 프로젝트 캔버스, 프로젝트 위너2 등입니다. 이 중 프로젝트 XYG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가리키며 프로젝트 캔버스와 위너2는 각각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 코드명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커널 코드에 따르면 프로젝트 캔버스, 위너2는 모두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로 구동됩니다. 이 밖에 커널 소스에서는 프로젝트 조디악이라는 코드명도 발견했는데요. 샘 모바일은 이 제품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를 탑재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모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폴드 2는 이르면 7,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애플이 보급형 아이폰 9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프론트페이지 테크 채널을 운영하는 존 프로서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공급 업체인 폭스콘과 페가트론 외에 BYD까지 아이폰 9 생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단시간에 많은 물량을 뽑아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애플은 지난 18일 아이패드 프로, 맥북 에어, 맥 미니의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존 프로서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이번 주 더 이상 신제품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대로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면 향후 1-2개월 내에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루머에 따르면 아이폰 9 시리즈는 아이폰 9, 아이폰 9 플러스 등 두 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여파로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아이폰 일부 모델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8, 8 플러스, 10R,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등에 대해 구매 개수를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했습니다. 한국 애플 온라인 스토어 역시 일부 제품을 2대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출시된 신형 아이패드 프로 모델 역시 미국에서 구매 수량이 2대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구매 수량을 제한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을 재판매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일명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2대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일본에 출시할 LG V60 ThinQ가 듀얼 스크린 외에 와콤 스타일러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는 최근 5G 서비스 발표 행사에서 V60 ThinQ 5G를 다음 달 하순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60 ThinQ 5G는 LG전자가 해외 시장을 겨냥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6.8인치 풀 HD 플러스 OLED 패널을 특징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로 실행되며 6.8인치 풀 HD 플러스 OLED 패널을 갖춘 듀얼 스크린도 지원합니다. 특히 V60 ThinQ 5G는 디스플레이에 와콤사의 드라이버 IC가 탑재되어 와콤사의 모든 AES, 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은 물론이고 듀얼 스크린에도 스타일러스 펜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한쪽 화면에 영상이나 앱을 띄워놓고
다른 화면으로 필기나 스케치를 할 수 있으며 손글씨나 각종 도형, 공식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필기 앱 네보를 기본 탑재했습니다. V60 ThinQ 5G의 일본 가격은 듀얼 스크린 포함 118,800엔 한화로 약 13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은 별도 구매해야 하지만 NTT 도코모는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 무료로 증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11 OS의 두 번째 개발자 프리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리뷰 버전에서는 새로운 5G 상태 API를 적용해 현재 5G NR 또는 비독립형 네트워크 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폴더블 기기를 위한 개선된 흰 지각도 감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선된 통화 차단을 위한 새로운 API가 적용돼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로보콜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포스트 콜 스크린을 커스터마이즈하고 스팸을 추가하거나 연락처 버튼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밖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개선됐으며 비주얼과 관련된 개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1 개발자 프리뷰 2는 픽셀 2, 픽셀 3, 픽셀 3a, 픽셀 4 시리즈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곧 출시될 샤오미의 5G 스마트폰 홍미 K30 프로 5G의 중국 출시 가격이 유출됐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 올라온 스크린샷에 따르면 홍미 K30 프로는 3,299위안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갤럭시 S20 5G 기본 모델 가격의 절반 이하에 출시되는 해입니다. 또 홍미 K30 프로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5G 스마트폰인 아이쿠3 5G를 제치고 가장 저렴한 스냅드래곤 865 스마트폰 타이틀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샤오미는 24일에 홍미 K30 프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홍미 K30 프로에 탑재되는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고 하네요. 샤오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자체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는 스마트폰용 AP를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개발 비용도 적게 드는 저전력 블루투스 및 RF 칩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는 2017년 자체 개발한 서지 S1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칩셋은 4개의 2.2GHz 코텍스 A53 코어와 4개의 1.4GHz 코텍스 A53 코어로 구성된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샤오미의 Mi 5C에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그러나 서지 S1의 후속 모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샤오미가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하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칩셋 개발사를 설립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화웨이는 26일에 P40과 P40 프로, 프리미엄 에디션 등 차세대 플래그십의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중 P40과 P40 프로의 렌더링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유명 IT 트위터리안 에반 블레스가 공개한 렌더링은 P40, P40 프로의 전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P40에는 평면 디스플레이가, P40 프로에는 측면이 약간 휘어진 곡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모델 모두 좌측 상단 듀얼 셀피 카메라를 위한 펀치홀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프로 모델의 베젤이 일반 모델보다 훨씬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P40의 디스플레이는 120Hz 조사율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급 사양을 갖춘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신제품 갤럭시 탭 X6 라이트의 새로운 렌더링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IT 트위터리안 에반 블레스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SM-P610 모델 번호를 가진 와이파이 버전과 SM-P615 모델 번호를 가진 LTE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된 최신 렌더링은 모든 물리 버튼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탭 S5e와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을 종합하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플래그십과는 거리가 먼 사양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갤럭시 A50 등 중급 스마트폰에 채용된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로 구성되며 4GB 램과 64GB 또는 128GB 스토리지를 장착했습니다. 또 S펜 스타일러스도 제공합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블루투스 인증을 획득했으며 태국과 미국에서 전파 인증을 통과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플래그십 태블릿 PC 갤럭시 탭 S7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플래그십 태블릿을 SM-T8 모델 번호로 개발해왔으나 현재 개발 중인 태블릿은 SM-T970과 T975 모델 번호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는 와이파이 버전, 후자는 셀룰러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태블릿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어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탭 S6에 스냅드래곤 855 칩셋을 탑재한 것을 감안하면 후속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0.5인치 WQXGA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유지하더라도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경우 베젤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7월 말 갤럭시 탭 S6를 공개했습니다. 후속 모델의 개발 소식이 전작보다 2달 앞당겨 전해진 만큼 7월 이전에 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3주도 끝났네요.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